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침밥보다 영양제를 먼저 챙기고 계실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음식보다 영양제 통이 더 많고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알약 삼키기인 분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2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노년의학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매주 100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영양제 이것저것 다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죠?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하루에 5알 이상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10개가 넘는 영양제를 매일 챙겨 드시죠.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하니까, 이웃이 추천해서, 자식이 사다 줘서, 안 먹으면 불안해서. 이렇게 하나둘 늘어난 영양제가 어느새 밥상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알약들이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닳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드신 그 영양제가 오히려 혈관을 탁하게 만들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하루에 영양제를 5알 이상 드신다. 둘째, 식사는 거르는 날이 많은데 영양제는 꼭 챙긴다. 셋째, 어디서 산 건지 무슨 성분인지 정확히 모르는 영양제가 있다. 넷째, 요즘 들어 피곤하고 속이 자주 불편하다. 다섯째, 영양제를 안 먹으면 왜인지 불안하다. 어떠세요? 2개 이상 해당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3개월 만에 몸이 확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영양제의 부담을 단번에 줄이고 진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특별한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답을 확실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해결책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나 신장이 팔팔하게 일을 잘했죠.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장기들의 기능이 20%에서 40%까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처리해야 할 일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영양제가 5알, 6알씩 들어오니까요. 직원은 줄었는데 일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공장 전체가 무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식사보다 알약을 더 믿는 식습관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요. 영양제는 꼭꼭 챙겨 먹어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 음식으로 영양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위장이 움직이고 소화액이 나오고 장이 활발하게 일하면서 영양소를 흡수하죠. 그런데 알약만 덜렁 넘기면 위장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화 기능 자체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밥을 먹고 싶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분이 겹쳐서 들어간다는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있고, 약국에서 산 영양제도 있고, 홈쇼핑에서 충동 구매한 것도 있고, 자식이 사다 준 것도 있죠.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인 영양제들을 한꺼번에 드시는데 그 안에 같은 성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고, 뼈 건강 영양제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고, 또 면역력 영양제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으면 결국 하루에 필요한 양의 3배, 4배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 게 영양제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운동과 수면이 부족해서 몸의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죠.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고 밤에는 자꾸 깨서 푹 주무시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약해져요. 이런 상태에서 영양제를 잔뜩 드시면 오히려 몸은 그걸 처리하느라 더 피곤해집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잠을 못 자니까 세포가 재생될 시간도 없고 그 와중에 영양제까지 과하게 들어오니 몸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원인은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경향이 있으세요. 이거라도 안 먹으면 뭔가 불안해요. 나이 들면 건강 챙기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양제가 일종의 안심용 알약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영양제에 의존하게 되고 그게 결국 과다 복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러분의 몸은 지금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좋은 걸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한 곳이 나빠지면 다른 곳까지 영향을 받는지 그 구조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많은 분들이 간은 간이고 신장은 신장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것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시면 왜 영양제 과다 복용이 위험한지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간과 신장, 그리고 혈관의 연결 고리부터 말씀드릴게요. 간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입니다. 들어온 물질을 걸러내고 해독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영양제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이 이걸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찌꺼기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혈관 속으로 떠다니게 됩니다. 깨끗해야 할 혈관이 점점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도 힘들어집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혈관이 탁하니까 제대로 걸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간이 힘들면 혈관이 나빠지고 혈관이 나빠지면 신장도 따라서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혈관과 심장의 연결입니다. 혈관이 탁해지고 찌꺼기가 쌓이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원래 혈관은 고무줄처럼 유연해야 하는데 파이프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파이프 안으로 피를 밀어 넣으려면 훨씬 더 센 힘이 필요하겠죠. 심장이 평소보다 2배, 3배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장은 과로로 지쳐가고 혈압은 자꾸 올라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혈관 하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심장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장과 뇌의 연결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이 제2의 뇌라는 말.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있고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에 염증이 생기면 뇌로 전달되는 신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장이 안 좋으면 세로토닌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밤에 잠도 안 오는 겁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장이 망가지면 결국 뇌까지 영향을 받아서 불면증과 우울감까지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장과 관절의 연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관절 부위에 쌓이면 무릎이 아프고 손가락이 붓고 허리가 뻐근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관절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장 건강이 나빠져서 전신에 염증이 퍼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영양제 때문에 장이 망가지고 장 때문에 관절까지 아픈 거예요. 이걸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간은 집안의 정화장치입니다. 혈관은 집안 곳곳을 연결하는 수도 파이프고요. 장은 집안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화장치가 고장나면 수도관에 이물질이 끼고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제대로 안 흐르고 하수도가 막히면 집 전체가 냄새나고 습해지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영양제를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간을 쉬게 해주면 혈관이 맑아지고 혈관이 맑아지면 심장이 편해지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뇌도 관절도 함께 좋아집니다.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방법으로 몸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론만 들으시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72세의 박정임 어르신입니다. 작년 봄에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때 박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 정말 건강관리 열심히 해요.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요. 그런데 왜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드시는지 여쭤봤더니 가방에서 영양제 통을 8개나 꺼내시더라고요. 종합비타민,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 글루코사민, 루테인, 홍삼, 프로폴리스까지. 매일 아침 이걸 다 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의 증상을 들어보니 심각했어요. 요 1년 사이에 계속 피곤하고 속이 쓰리고 밤에 잠을 설치신대요.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입맛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영양제를 먹는 건데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도 예전보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영양제 성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봤더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비타민 D는 3가지 영양제의 중복으로 들어 있었고 칼슘도 2가지에서 겹쳤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서너 배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 어르신께 제안했습니다. 일단 영양제를 다 끊으시고 대신 밥, 물 걷기 333 루틴을 해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많이 불안해 하셨어요. 영양제를 안 먹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서요. 그래도 3개월만 해보시자고 설득했습니다. 하루 3끼 제때 드시고 물은 6잔에서 8잔 마시시고 식후에 10분씩 3번 걷기. 이것만 지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목소리도 훨씬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 밤에 푹 자요. 그리고 밥맛도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뿐할 수가 없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도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몸으로 느끼는 변화가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 분은 68세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병원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영양제도 따로 챙겨 드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팔다리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고 어지럼증이 심해지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김 어르신이 드시던 영양제 중에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제품이 있었어요.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들이요. 이런 성분들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고 거기에 영양제까지 더해지니까 피가 너무 묽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거였습니다. 어지럼증은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생긴 증상이었고요. 제가 김 어르신께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양제 때문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장 끊으셔야 해요. 그리고 대신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고 매 끼니마다 나물과 채소를 반 접시 이상 드시고 식후에 꼭 거르시라고 했습니다. 짠 음식은 최대한 피하시고요. 김 어르신도 3개월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멍도 안 들고 코피도 안 나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어요.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제 몸이 제 몸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양제 없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신 거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영양제를 끊고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짐을 덜어주고 제대로 된 영양을 주니까 몸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럼 이제 이 생활 습관이 과학적으로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원리로 몸을 회복시키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물 걷기가 도대체 왜 좋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확신을 갖고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밤물 걷기 333 루틴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루 3끼 제때 제철 음식으로 식사하시고 물은 6잔에서 8잔 마시시고 식후에 10분씩 하루 3번 걷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이 우리 몸에 7가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혈관이 다시 유연해집니다. 생선이나 채소, 통곡물 같은 자연 식품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녹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생선을 2~3번 먹는 사람은 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해요. 영양제로 먹는 오메가3보다 음식으로 먹는 게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간과 신장의 해독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영양제를 끊으면 간은 더 이상 과도한 화학 성분을 처리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루 물 6잔에서 8잔, 이게 딱 적당한 양이에요. 너무 적으면 노폐물이 안 빠지고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물만 제대로 마셔도 몸속 독소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가 개선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을 청소하는 빗자루 역할을 해요. 장 속에 쌓인 찌꺼기를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주죠.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져서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식이섬유를 하루 25g 이상 먹으면 변비가 70%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영양제로 변비약 먹는 것보다 밥상에서 해결하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네 번째, 온몸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가공식품이나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든 영양제는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제철 채소나 과일, 생선 같은 자연 식품에는 항염 성분이 가득해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고등어, 호두 같은 음식들이 염증을 확 잡아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도 덜 아프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고요.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실제로 장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80%가 불면증이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수면제 먹는 것보다 밥을 제대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 기력과 근력이 돌아옵니다. 알약으로는 근육을 만들 수 없어요.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건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콩 같은 음식을 매일 드시면 근육이 유지되고 기력이 생깁니다. 거기에 식후 걷기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만 걸어도 근력이 20% 이상 개선되고 심장질환 위험은 25% 줄어든답니다. 걷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일곱 번째,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활발하게 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요.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걷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4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모든 효과가 단순히 밥 잘 먹고 물 마시고 걷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비싼 영양제 없이도 우리 몸은 충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몸에게 쉴 시간을 주고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고 적당히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아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는 구체적인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들으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가장 먼저 뭘 하셔야 할까요? 영양제 챙기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이면 더 좋아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니까 피하시고요. 이 물 한 잔이 밤새 쉬던 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물 마시고 10분 정도 지나면 화장실 가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아침은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입맛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장기간 아침을 안 먹어서 위장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만 꾸준히 드시면 입맛이 돌아옵니다. 아침 메뉴는 이렇게 구성하세요. 계란 한두 개, 채소 반 접시, 그리고 견과류 5알에서 7알. 계란은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요. 채소는 시금치나 애호박, 무나물 같은 것 아무거나 좋습니다. 견과류는 호두나 아몬드 몇 알이면 충분해요. 여기에 밥 한 공기 더하시면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식사 끝나고 30분 정도 지나면 첫 번째 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딱 10분이면 돼요. 10분이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후에 걷기를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줍니다. 10분 걷기를 꾸준히 하면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돼요.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걸으실 필요 없어요. 점심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셔야 하는 끼니예요. 생선 한 토막을 꼭 포함시키세요. 생선 크기는 손바닥만 하면 충분합니다. 고등어, 삼치, 갈치, 조기 뭐든 좋아요. 제철 생선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현미밥이나 잡곡밥 한 공기, 그리고 나물 반찬 두세 가지.
된장찌개나 미역국 같은 국물 요리도 한 그릇 곁들이시면 완벽합니다. 김치는 너무 짜지 않은 걸로 조금만 드세요. 많은 분들이 생선 손질이 귀찮다고 하시는데 요즘은 마트에서 손질된 생선 많이 팔잖아요. 그거 사다가 그냥 구우시거나 찌시면 됩니다. 조림도 좋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또 매일 생선 먹으면 물리지 않아요? 하시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선 안 드시는 날은 두부나 콩으로 단백질을 채우시면 돼요. 점심 식사 후에도 30분 뒤에 10분 걷기 하셔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걷기예요. 점심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도 안 되고 나른해지잖아요. 그럴 때 10분만 걸어주시면 몸이 확 깨어납니다. 오후 시간을 훨씬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어요. 저녁 루틴은 좀 가볍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저녁은 아침이나 점심보다 적게 드세요. 두부, 밥모나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가벼운 채소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도 좋고요. 밥은 반 공기나 3분의 2 공기면 충분합니다. 저녁을 많이 드시면 밤에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설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가 싶을 정도로 드시는 게 딱 맞습니다. 저녁 식사도 30분 후에 10분 걷기 하세요. 이게 하루 세 번째 걷기입니다. 저녁 걷기는 수면에도 엄청 도움이 돼요. 가볍게 걸으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져서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늦은 시간에 걷지는 마세요. 저녁 8시 전에 걷기를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알려드릴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음식을 그냥 먹는 것보다 궁합이 맞는 것끼리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첫 번째, 생선과 미역국은 환상의 조합입니다. 생선의 단백질과 미역의 미네랄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두 번째, 계란과 시금치. 계란의 단백질과 시금치의 철분이 만나면 기력 회복에 최고예요. 세 번째, 두부와 김치.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김치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이 확 좋아집니다. 단,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영양제 점검의 날로 정하세요. 그날은 내가 아직 먹고 있는 영양제가 있는지 정말 필요한 건지 체크해 보는 날입니다.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정말 의사 선생님이 꼭 먹으라고 한 것만 남기세요. 이렇게 일주일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얼마 동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건데요? 얼마 동안 해야 효과가 나나요? 나는 신장이 안 좋은데 똑같이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명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먹으실 필요 없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드시거나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한 번 드실 때 양은 손바닥 크기면 딱 맞아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생선을 안 드시는 날은 두부나 계란, 콩으로 단백질을 채우시면 됩니다. 물은 하루에 6잔에서 8잔이 적당합니다. 한 잔이 200ml 정도니까 대충 1리터 200에서 1리터 600 정도 되겠네요. 저는 물을 많이 못 마시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땐 억지로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전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정해 놓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단,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실 수 있거든요. 채소는 매 끼니마다 반 접시는 드셔야 합니다. 반 접시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 밥그릇만 한 접시의 절반 정도예요. 나물 두세 가지 조금씩 담으시면 그게 반 접시쯤 됩니다. 매 끼니마다요?
그게 어디 쉬워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 원래 나물 반찬 좋아하시잖아요.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고사리 이런 거 평소에도 드시던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꼭 챙겨 드시면 됩니다. 걷기는 식후 30분 이내에 10분씩 하루 3번입니다. 총 30분이에요. 10분씩 3번이요? 한 번에 30분 걸으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식후에 바로 걷는 게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한 번에 몰아서 하시면 그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10분은 정말 부담 없는 시간이잖아요. 집 앞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기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해보고 별로 안 변하네요 하시면서 포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스위치 누른다고 바로 켜지는 게 아니에요. 첫 2주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기간에는 몸이 뭔가 달라지네 하면서 변화를 감지하는 단계예요.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셔야 해요. 3주차부터 4주차쯤 되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잠이 조금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고 소화가 좀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때가 고비예요. 좀 괜찮은데? 싶으면서도 이 정도면 됐나? 싶어서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거든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변화는 3개월부터 시작됩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확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최소 3개월은 하셔야 합니다. 석 달이 기적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석 달 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제 체질에 따른 조절 방법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생선이나 두부를 매일 드시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채소 비중을 늘리세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흰 쌀밥보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거든요. 그리고 식후 걷기를 더욱 철저히 지키세요. 걷기가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보다 염분 조절이 중요합니다.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물에 헹궈서 드시고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참깨로 간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겨울에는 무, 배추, 시금치가 제철이고 봄에는 냉이, 달래, 쑥이 제철입니다. 자, 이제 양과 기간, 체질별 조절법까지 다 아셨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조심하셔야 할 주의사항과 금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특히 항응고제라고 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 말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선 기름이 많이 든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은데 이게 약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서 약 용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수술 일주일에서 2주 전부터는 영양제를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특히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수술 중에 출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전부 말씀드려야 합니다.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결석이 있으신 분들, 신장 결석이나 담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나 근대처럼 수산이 많은 채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산이 결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대신 브로콜리나 배추 같은 채소로 대체하세요.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하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결석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시면 해조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김이나 미역에 요오드가 많은데 이게 갑상선 약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시면 요오드를 적당히 드셔야 하고요. 지금 병원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를 조절하시거나 식단을 바꾸실 때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는지 마음을 다잡아 드릴게요. 기억하시죠? 72세 박정임 어르신 이야기. 1년 동안 영양제 8알을 매일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나빠지셨던 분이에요. 피곤하고 속 쓰리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셨죠. 간 수치도 높아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끊고 밤 물 걷기 333 루틴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밤에 푹 주무시게 됐고 밥맛도 돌아왔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해졌어요.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몸으로 느끼는 변화가 확실했어요. 내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구나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68세 김영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 약을 드시는 데다가 영양제까지 여러 가지 드시니까 피가 너무 묽어져서 멍이 들고 코피가 나고 어지러우셨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영양제를 완전히 끊고 생선, 채소, 걷기 중심의 생활로 바꾸셨더니 3개월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멍도 안 들고 코피도 안 나고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이제야 내 몸이 내 몸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용기를 내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셨어요. 영양제를 안 먹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나이 든 사람이 이것만 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딱 3개월만 해보신 겁니다. 그리고 몸이 답을 해줬어요. 이게 맞아, 이게 진짜 건강이야 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영양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를 조절하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